태양광 발전 예정지에서 토사가 쓸려 나와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예견된 피해였지만 시 당국은 장맛비 탓만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민주당 독점 분위기입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 전주시 편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문제를 풀기 위해 롯데와 전라북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의 한 마을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유출로 엄청난 농경지가 뒤덮여버렸습니다. 네,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의 나무들이 뭉터기로 뽑혀나간 게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시청은 남일 보듯 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남원 보절면 사촌마을. 한창 벼가 자라던 논이 흔적도 없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숱한 호우를 겪었지만 이 같은 피해는 처음입니다. 뭐 방천 나고 또랭이 이렇게 매있어. 이 사람 애를 안 믿겠는데 올해 저렇게 생겼어 올해. 농민들은 논 근처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산의 소나무를 뽑아내기 시작한 뒤 유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나무를 더 많이 캐면서 그때부터 이제 올해 이런 전체 마을 전체 골짜기가 전부 다 그 피해를 본 것으로. 실제 개발 예정지입니다. 물길이 생길 정도로 경사가 심하고 민둥산이 돼버려 토사 유출은 뻔하지만 허가를 내준 남원시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물망 등 토사를 막을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남원시는 장맛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양계장도 침수됐고 그런 지역은 마스터 쪽에 덕촌리 쪽에도 뭐 산이 많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태양광업자들은 산림을 무분별하게 없애고 당국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 원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독점 구도인데요. 절차까지 무시하는 독주 분위기에 의회 역할론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이틀째 임시회를 열어 5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견 발표에 이은 투표 과정까지 제법 진지한 분위기지만 결과는 전원 압도적인 민주당 위원장 당선입니다. 도의회 39석의 92.3%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흘 전 위원장을 결정한 뒤 사실상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거친 탓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한두 분의 말씀만 딱 듣고 저희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죠. 같은 절차를 거쳐 의장단은 물론 특별위원장단까지 결정됐습니다. 시군의회도 비슷한 사정으로 지방의회까지 독점한 민주당이 의회직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서원권자가 아닌 자기 당내 질서 속에서 주고받는, 그리고 사실상 그것을 이 의회라는 공간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전라북도 의회는 민주당 압승 역시 민심의 선택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의회 결속력이 높아져 의정 활동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말 잘 의정활동을 해야만이 앞으로 도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된다. 하지만 같은 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한 현실에서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부터가 의문이고 절차까지 무시하는 원 구성 관행은 민심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 협치 속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다음에 지역 유권자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끔 의정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한껏 몸을 낮추겠다던 민주당이 의회직 구성에서부터 관행만을 내세워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에 도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입당 타진설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지역위원장 공모와 8월 당대표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향후 정치개혁 입법 등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인위적인 몸집 불리기를 경계했습니다. 이번 전주시장 선거전에서는 종합경기장 등 도심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개발인지 보존인지 또 개발은 어떤 방식인지 그 가능성과 대안을 재선에 성공한 김승수 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구도심, 하락하는 경제지표, 천만 관광도시 이면에 숨겨진 어려운 지역 경제는 선거 기간 개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부에서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없고 매마다 뭐 언제는 좋아진다 하면서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중 종합경기장과 대안방직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외부 자본 유입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에는 국립미술관을 유치해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 팔복예술공장을 아우르는 뮤지엄밸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쇼핑몰 개발보다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지난 임기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전라북도와의 관계와 롯데와의 협약 문제를 푸는 게 관건입니다. 롯데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저는 전라북도도 충분히 그동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롯데와 계속 부단하게 설득을 해서 대안방직에 대한 구상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올해 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며 겨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업체에 사업 제안이 들어온 만큼 올 하반기부터 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라요. 당신들 알아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또 중간중간 이런 틀 잡아주고 하는 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켜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거기에는 진짜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명한 대안으로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단체장 당선자의 당면 과제와 대책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부안군 편입니다. 민주당 당적으로 무소속 전임자를 꺾은 권익현 신임 군수는 정부와 당을 적극 활용해 부안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부부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봄이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부안. 천혜 서해 어장은 방조제에 가로막혀 수산업 소득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항상 그냥 목근육에 비염 있는 것처럼 다 그래요. 그게 이 마스크 없으면 못 살아. 방패장 사태 이후 15년 동안 군민끼리 마음만 상했지 되는 것이 없었던 기나긴 시간, 권익현 신임 군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소속인 전임을 민주당 바람으로 밀어낸 권 군수는 정부와 당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부터 확실히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다에 나가기가 싫다, 안 잡힌다, 부안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새만금 개발청이거나 아니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돼야 된다.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 가운데 하나는 부안으로 가져와야 형평이 맞다는 것. 2023년 부안 세계 잼버리 역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후속 대책을 제대로 요구해 지속 가능한 관광 부안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놀고 즐길 수 있도록 또 볼거리 이런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정부나 또 중앙 당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 군수는 새만금 내측에 해수를 유통시켜 호수 바닥이 썩지 않도록 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해 어민 소득을 늘려야 한다. 또 해상 풍력으로 위도 앞바다 칠산 어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과연 부안의 권익을 지키고 환경도 보전하는 민선 7기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3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전북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부정부패와 특권이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통일과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권한을 교사에게 넘겨 학교 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내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는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45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으로 감자가 44%, 수박이 21%, 토마토가 18%, 공동주택 관리비가 1.6% 내렸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근거를 조작해 손해를 끼친 국민연금 고위직이 해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합병 효과를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한 채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하고 다른 직원 1명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1년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창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이 6일 개장하는 등 도내 해수욕장들이 차례로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부안 지역 5개 해수욕장은 6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은 16일에 개장합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열차 예매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레일은 그간 PC나 역창구에서 했던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올 추석부터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효자 4동과 중동, 장동과 만성동을 묶은 혁신동을 신설하고 덕진구 50노에 임시청사를 개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혁신동을 덕진구로 배정했습니다. 전주 MBC 시사 프로그램 이슈 옥타곤이 잠시 후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오늘은 민선 7기 공약 점검과 고군산 군도의 관광 인프라 문제, 그리고 마이산 케이블카에 대한 찬반 논란을 집중 조명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환경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만금 지방환경청은 도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36곳을 단속한 결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폐기물을 강변에 적치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101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서만금 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환경 오염 행위가 무겁다고 판단된 4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북 고교생의 체력이 전국에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의 2017학년도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 중 체력 1등급 학생 비율은 3.8%로 전국 평균인 5.7%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